안녕하세요. 전환학교사랑 어머니회 회장 김현숙입니다. 학사모 원픽은 우리 지역의 교육계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주대 김영춘 부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충남교육감에 출마하는 국립공주대학교 대외부총장 김영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뜻을 품은 분이셨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충남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짧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두 번째로는 포용성을 갖춘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대학평가 산업협력을 통한 경험.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을 가졌다고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서 초인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과 다르게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도 이제는 공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용성을 갖춘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에 대한 내 스스로의 평가인데요. 대학에서 학장 그리고 부총장 근 30년 가까이 대학에 근무하면서 국책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해 왔고 대한민국 학교안전예방위원회 위원장 등 15년 이상 대학의 특수목적 사업 등을 평가 컨설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와 산학협력을 기획해왔고 최근에는 2021년 충남, 대전, 세종이 함께한 27개 대학이 함께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주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규모로는 1년에 680억씩 5년간 약 3,300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 감각에 대해서는 혹시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교사 출신이 아닌 것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사의 공정과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연구와 인연이 없는 것이 오히려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 내부의 문제인 정치적 줄서기 문화를 없앨 수 있다고도 자신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아쉬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노력으로 거대 담론이나 정책적인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약점이 없어 보이지만 교육의 목표에 대한 재설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노벨 과학상이든 인문학상을 우리나라는 수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 교육계에서 학교마다 걸려있는 미래융합인재, 창의적 교육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대입이 아닌 수요자 중심 목표를 주장하는 교육감으로서 나의 교육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격차 해결입니다. 향후 모든 교육 인프라와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충남 지역은 학생 수 부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 우수 학생 및 학생 자원의 산재로 인해 집중 투자와 균형 투자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교육 행정 측면에서는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거의 없으며 교육 행정이 평교사들의 교육 및 수업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교사단체를 교육행정기관과 동등하게 역할 및 지위 설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 반대로 충남 교육감 후보자로서
주장하는 나의 교육 혁신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고민해본 문제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그 교육 격차의 해결입니다. 향후 모든 교육 인프라와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학생 수 부족이라든지 다문화 사회의 도래, 우수 학생 및 학생 자원이 산재로 인해 집중 투자와 균형 투자가 어려운 여건이죠. 그래서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특화 지역의 거점 지역 선정,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온라인 브랜디드 러닝 설계 및 확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돌봄 교실과 학습 공동체 구축 등 혁신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교육 행정 중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거의 없으며 교육 행정이 평교사들의 교육 및 수업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교사단체를 교육행정기관과 동등하게 역할 및 지위를 설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으로서 2025년부터 실행되는 고교 학점제는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니즈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충청남도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학생의 능력을 진단, 육성,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진단, 솔루션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과 에듀테크 기술을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까지 연계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풀뿌리 체육 활동, 즉 우리 학생들은 초중고 시절에 입시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 노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장려할 것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건강과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영춘 후보님께서 다음에 공약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제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알쏭달쏭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기 대학에서 강의만 하시는 분이라 현 교육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 대한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출마하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해오던 가장 의문을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교육감 출마를 생각하게 된 것은 저도 초중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현 교육과정을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자리가 주어지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에 있다 보면 산업계와 연구기관에서 신입사원부터 경영직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산업계 요구의 업무 능력과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학을 적합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위해 초중고 고등 학교의 교육 시스템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중고 그리고 대학과의 산업계를 연결하는 큰 교육, 즉 큰 교육의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요. 저기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아이들에게 관심이 얼마만큼 있으시고 그리고 제대로 아이들을 알고 있을까 하는 네. 의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한때는 아이였고 저희 아이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대학 졸업반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동심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그 누구나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관심이 아주 각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모든 것이 그렇듯 특히 교육은 학부모와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학부모들을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을지,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대학 교수다 보니 주변에 많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는지 오히려 제게 예. 많은 묻는 예. 편이고요. 제 동료 중에 젊은 교수들은 거의 또 학부모입니다. 예, 그분들과 아이에 대한 고민과 장래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학부모들을 자주 만나서 대체적으로 학업 성적보다는 인성,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포용성, 그리고 학생 본인의 적성에 관한 것이 대단한 관심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해야 장래에 잘 먹고 살 수 있는지에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저기 코로나19로 지금 기초 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초 학력 보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교육감 출마를 결심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네. 기초학력 보강 문제는 비록 코로나19 이후의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또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역량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예이지만 앞서 말한 맞춤형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2025년부터 실행되는 고교 학점제는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니즈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영하기에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충청남도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학생의 능력을 진단, 육성, 평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진단 솔루션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과 에듀테크 기술을 초중고 그리고 대학과 연계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질문에 네. 5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기 나에게 충남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게 이 5자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사회자님이라면 저요? 어떻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고 보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이 끌면서 먼저 제가 대답을 듣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공정과 표용 별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했지만 변화의 시작 이렇게 5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충남 교육을 만나서 내 일상이 변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변할 테니까 충남 교육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모토는 교실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학교마다 선생님의 얼굴에 긍지를 그리고 가정에선 부모님의 얼굴에 안심과 보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 사회자님께서 느끼는 원픽. 제가 만약에 지금 저기 후보자 입장에서 뭐 충남 교육이다 저한테 무엇인가 물을 것 같으면 글쎄 저는 이제 솔직한 제 심정 나만 이거 줘. 그거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저한테 충남 교육이란 이제 지금 선거철이니까 믿어도 되니? 그냥 믿어도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충남
교육 공동체와 충남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짧은 시간에 짧긴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것은 추후로 점차 말씀드리고요. 저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아직 저 김영춘이라는 사람을 보여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충남 교육감 선거는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충남 교육을 위해 제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 열정과 진심을 생각해서 저의 도전을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위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저하고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